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여러분, 이번 장마 정말 길죠. 무려 49일째 장마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마저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쭉 반복이 된다면 답답하고 짜증나시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내 돈이 걸려있는 만큼 더 예민하게 반응이 되실 텐데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며칠째 아닌 몇 달째 쭉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 안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더더욱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대박친구 일부 용재모트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다비드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 두 분의 전문가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좋다고는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왜 이런 거야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용재모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채팅창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번 한 주 어제부터 다시 새롭게 개설이 돼서 선착순 500분만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TV방송이 끝나고 9시 30분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데 다비드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 두 분 한 분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요. 그쪽에서 또 관심주도 공개될 예정이니만큼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또한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주식 범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모처럼 비가 안 왔지만 그래도 또 덥고 꿉꿉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있는 쪽에는 비가 좀 많이 안 왔는데 전국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번에 또 비 피해 없이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그 해가 잘 안 뜨고 계속 좀 우중충한 날씨에 비가 계속 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분도 다운되고 약간 조금 좀 그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분을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이제 업시키는데 수익만큼 또 좋은 또 선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은 제가 또 좋은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고민 상담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좋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기법들이나 혹은 뭐 이제 종목들 얘기들도 같이 나누면서 이번 주를 또 기분을 업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따라오시고요. 1시간 동안 또 저랑 소통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요즘에 장마가 또 길게 이어지면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시청자분들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만큼 좀 기분 좋게 하는 게 없죠. 맞습니다. 시청자분들 저희 방송 참고하셔서 또 수익 내셔서 기분 좋아지시길 바라겠고요. 범 선생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범 선생입니다. 지금 역대급 장마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끝나나요? 아니요, 또 다음 지금? 주에도 또 이어진다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일단 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역대급 맞아요. 폭염이라고 이랬는데 그래서 종목들도 아마 더위 관련주를 또 많이 관심 갖고 와주시는 분들은 지금 한 달 동안은 좀 많이 좀 힘드실 애타는 것 같아요. 힘드신 네.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요즘에 좀 변칙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강의는 좀 더 오늘 이슈 내용은 지금 매매가 좀 단타 치시기가 좀 매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들고만 있어도 종목을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를 그냥 꾸준하게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걸 오늘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슈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대형주들의 큰 상승이 나타나면서 코스피를 이끌어주긴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제약바이오가 강했다면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가 조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이 꼽아주신 이슈는 어떤 건지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네. 꼽아주신 이슈 어떤 건가요? 오늘은 제약주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많은 전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좋아라 하는 이슈일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또 제약주들의 움직임을 지난주 혹은 뭐 지지난주랑 비교를 해봤을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네. 네, 우리 또
범 선생 전문가님도 또 제약주를 또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네, 오늘도 뭐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그래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네.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그럼 꼽아주신 이슈 주제가 네. 어떤 건가요? 제약주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대로 제약주가 끝인가? 약간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토론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네. 근데 바이오를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종목을 하고. 유독 추천을 좀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용쟁부터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바이오 전문가 추천, 저는 요즘에 또 IT 종목을 좀 많이 추천해드렸고 네. 또 바이오 추천들을 또 다비드 전문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오늘 또 어떻게 조금 내용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이 정말 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네.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사실 뭐 한 놈만 좋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뭐 편애하고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앞으로 갈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당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끼가 있고 또 재료가 있고 차트가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는 골고루 이제 사랑을 좀 주는 편인데 지난주랑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이 너무 흥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주 매매를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기분 좋게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렸었던 제약주들이 모두 다 대박이 좀 나버려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또 전략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근데 코스닥이 가야 제약바이오가 간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다비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이제 끝인가 많이들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궁금하니까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죠. 코스닥을 굉장히 좋게 보셨잖아요. 네,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하루 정도는 좀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죠. 또 아마 코스닥이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도 가겠네요. 그렇죠. 확률로적으로 바이오가 크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장이 다우지수가 좀 크게 올랐고요. 나스닥이 그걸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코스피, 코스닥도 대형주 위주로 다우존스가 올라갔으니까 코스피 안에서는 현대차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기존에 좀 최근에 수급이 좀 붙었던 그런 대형주들이 수급을 받으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안에서는 역시 대장은 IT 쪽입니다. IT 쪽에서도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아니고 2차 전지 그리고 뭐 5G 업종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죠.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범 선생이 이번 하반기에 아주 기대가 되는 업종들이 이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이오 업종도 강세할 것 같고 5G, 2차 전지, 반도체 그럼 이런 테마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순환매인 거예요. 그러면 매일 올라가는 업종은 없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거길 수급을 다시 받아가면서 다른 업종이 뜨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 뭐 일주일 전 바이오가 좀 강세인 종목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업종들 LG화학이라든지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뭐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오늘도 올랐네요. 에코프로 BM 막 이런 종목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그리고 최근 8월달 들어와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 이런 게 보여주고 있죠. 뭐 5G는 뭐 솔리드라든지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흐름들 네. 강세가 보여주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가 지금 강한 애들은 강한데 5G와 그리고 2차 전지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와 지금 5G가 그러면 영원할 것 같은가? 분명 조정이 오겠죠. 분명 네. 조정이 오는 거고 제가 바이오 특히 셀트리온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런 업종들이 누가 떨어질 때 올라갈 수 있는가? 진단키트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동안 질문 종목 상담 받으실 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7월 달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럼 이런 종목도 언제 반등이 나올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포인트를 잡아드렸죠? 똑같은 바이오 안에서 진단키트가 이제 수급이 빠진다 그러면 이런 대형주들이 수급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꿈틀거리면서 지금 7월 달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누구
밑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대형주로 가지만 누구 아래에 있어요? 막 현대차라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눈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업종들이 계속 영원할 것이냐? 아니죠. 8월에 고점을 찍고 분명 1개월 이상 조정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8월에 이 정도로 피크를 빠르게 달린다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8월 중순 아니면 8월 말이면 고점을 찍고 계속 아니면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메꿀 수 있는 업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대형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바이오 내지 반도체란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 뭐 대충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 올라가지 못했던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이런 중형주들 뭐 앱클론이라든지 이런 코스닥 안에서도 뭐 코로나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코로나 관계 없이 기술 이전 이런 대형 바이오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서야 반등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가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5G가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진단키트도 더 이상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거는 미리미리 선취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안에서 조금 맥점을 좀 노린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오히려 관심 업종들은 단기 소액으로만 베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비중을 조금 높이실 업종들은 반도체 내지 안 올라간 반도체 내지 그리고 덜 올라간 바이오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슈를 오늘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형주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바이오와 반도체 쪽을 집중해서 바라보되 그리고 덜 올라간 중소형주 바이오들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만큼 그쪽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은 법 네. 선생님과 좀 의견이 동일하신가요? 일단은 저는 제약주들이 최근에 워낙 좀 달렸기 때문에 방향성이 완벽하게 깨졌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너무 빠르게 달리면 숨이 좀 차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전반적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제약주들이 이번 주에 활약을 못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는 특징주들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네 번째 제4공장을 인천 송도에다가 이제 또 그 새로 세우는데 네. 그게 이제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또 최대 규모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다 이제 동결기를 이제 납품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기업들 일신바이오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뭐 서린바이오라던가 이렇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오늘 뭐 굉장히 또 급등을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제가 지난주에 그 제약주 종목들 그다음에 그 전에 제약주 종목들을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 제가 보는 포인트들이 뭐냐면은 제약주 종목 안에서는 그다음에 중소형 제약주들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순환매들은 차트에서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다음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네.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셀리드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다른 제약주들이 막 위쪽으로 막 날고 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트는 위쪽으로 만들어 놨으나 그 당시에 이제 뭐 다른 종목들 비해서 부각을 많이 받지 못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신신제약이라던가 뭐 국제약품이라던가 이미 뭐 가열이 되어 있던 종목들은 막 급락도 나오고 하는 사이에 이 종목들은 뭐 꾸준하게 또 올라가면서 뭐 20% 정도의 상승률들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갔으면은 당연히 이제 제약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들도 이제 같이 떨어지고. 근데 오늘 제약주 중에서 제가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을 좀 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률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최근에 위치를 보면은 바닥에서 막 올려놓고 과열되지 않은 자리에서 올라갈 준비를 이렇게 시켜놓은 종목들은 어김없이 또 제약주의 순환매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저는 어차피 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분위기가 좋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위기도 좋고 대장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쉽게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제약주가 좋다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주나 아무런 위치에서 막 매수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또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고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 아니면은 알려드렸던 자리에서 종목들을 잘 잡으면은 뭐 빠르게는 하루에 뭐 15%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빠르다고 하면은 뭐 하루에 20%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강한 상승률들이 나왔죠. 그래서 제약주들은 분위기는 좋대. 너무
급등이 이미 올라간 종목들 말고 옥석 가리기라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조정 구간들을 잘 이용을 해서 그다음 순환매들 이렇게 좀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제약주는 지금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또 연일 뭐 상승하는 부분들보다는 위아래로 계속 좀 파동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단기 포지션으로 가지고 수익률이 빠르게 나오면 또 빠르게 청산하고 다음 종목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순환 랠리 매매를 좀 이어가면은 더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시장을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계신 만큼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중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조금 쉬어가는 만큼 여러분들 고민, 제약주 들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약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도 저희 노란톡을 통해서 이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용재고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전문가 종목 원하는 전문가 명과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 두 분 중 한 분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오늘 밤 9시 30분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쪽에서 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관심주도 공개될 예정이니만큼 온라인 공개 방송 듣고 싶으신 분도 링크 저희가 노란톡에 남겨드릴 거니까요. 이쪽으로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보니까 다비드 61,000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종목명을 입력을 해주셔야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경로님은 종목명 꼭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명 남겨주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종목 상담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빗 조아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앵커님, 오늘은 저 채택을 해주실 거죠? 다비드 코드로 수익을 잘 내다가 BHAS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5,700원에 아직도 비중을 6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요. 25,300원 살짝 보여주더니 다시 23,000원이 깨져버렸어요. 쌍바닥 구간인가요? 오래 걸릴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번이 마지막 상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방송에서 많이 뵙는 저는 우리 시청자분의 얼굴과 뭐 성함을 잘 모르지만 왠지 많이 뵌 것 같은 종목명과 사연을 들으면 아시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번에 이 BH라는 좋은 종목을 너무 좀 고가권에서 이제 네. 매수를 하셔서 이제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올라가는 반등을 열심히 해주는 구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좀 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도 있고 한데 기다림에 있어서 내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옥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음봉이 뭐 2%, 3%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견디기가 좀 불안하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 이제 고가권에서 비중이 너무 높게 들어가시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움직임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BH가 반등을 최근에 좀 잘해주고 있다가 네. 25,000 부근에서 이제 터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매물을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힘을 좀 뺐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물량들이라던가 기관 물량들이 조금씩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을 뭐 추세가 아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부분들이 어디였냐면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첫 번째 언덕, 그다음에 두 번째 언덕,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놨던 저항대를 거래량을 돌파를 쭉 주면서 이제 위쪽으로 시원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서는 구간이 여기서 이제 지지 방어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어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꼬리를 달고 돌려서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위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쌍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다 이제 선을 그렸죠. 22,000원 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BH라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뭐 휴대폰 부품주, 뭐 플렉서블 폰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8월 초에 이제 언팩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매수를 해서 지금 재료가 이제 딱 소진이 되기 전에 딱 매도를 끝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또 그 기대했던 재료들은 한풀 좀 꺾이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갔던 것보다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보다는 네네. 약간 좀 묵직하지만 추세를 좀 유지하면서 천천히 추세를 돌리는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지금 뭐 바닥권에선 올라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구간들과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많이 좀 과열됐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아직까지는 더 기다려보고 더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2,000원 여기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재도약을 좀 기대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뭐 돌파가 나온다거나 이탈이 되거나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저한테 또 다시 또 연락을 취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이 꼭 마지막 상담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하신 만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재료가 나오면 꼭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범 선생님에게 온 상담이고요. 앵커님 얼굴 너무 작으시네요. 주말에 옷 쇼핑하는데 호랑이 그려진 셔츠를 보고 범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에스텍 파마 13,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는데 주말에도 범 선생님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끼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정보 상담도 잘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에스텍 파마에 이게 뭐 반도체 쪽 이슈도 있고요. 뭐 네. 테마는 사실 뭐 비보존 테마로 좀 엮여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마에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작년 뭐 11월 달, 12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실렸다가 최근 들어서 좀 하방에다가 이제 떨어졌다. 코로나 이슈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물론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긴 한데 뭔가 이제 시원한 그런 힘이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텔콘 RF 제약도 이제 최근에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비보존 관련 이슈들이 대부분 아직 기대감이 그렇게 테마가 돌지 않았던 테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테마들은 결국 한번 뜨는 흐름이 과정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1월 달, 12월 달 거래량이 실려 있고 테마는 순환하면서 바이오 안에서도 뭐 첨생법 이슈라든지 줄기세포 이슈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이슈라든지 다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도 코로나 이슈로 엮여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다른 테마로 한 번 정도 반등이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5,000원은 좀 하반기에 지금 8월 달이잖아요. 9월 달 안으로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더 높게 본다 그러면 지금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요. 2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왜? 거래량이 이미 작년에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라면 지금 대한민국 유동성이 지금 50조 이상 풀려있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여기서 몇 %의 구간이죠?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40% 정도의 상승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제가 올해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맨 처음 방송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수가 코스닥이 지금 860포인트입니다. 860포인트라면 지금 1000포인트를 노리고 이제 종목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종목 상담 받으실 때도 내가 이 종목을 길게 갈 수 있는 종목과 단기 종목들을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내 업종 이렇게 바이오, 5G, 2차 전지, 반도체 이 업종 한 종목씩 포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종목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로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 한 종목만 추리셔가지고 코스닥 한 번 팔면 이제 다시 매수하기 힘듭니다. 좋은 종목은 한 번 팔지 마시고요. 지금 용재무트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다 그러시면 그런 좋은 종목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종목 상담도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끼우님. 거래량이 실려있는 만큼 순환매 관점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금 8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대박친구 일부 용쟁호투에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 지금 참여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랩진님이 남겨주셨고요.
조금 이따 봐드리도록 할게요. 범쌤님에게 들어온 사연이라서 이번에 다비드 전문가님 차례니까요. 주식장님이 남겨주셨고요. 남들 다 버는 장인데 저는 쪽박 차고 있습니다. 다비드님, 명쾌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강스템 바이오텍 들고 있고요. 9,310원에 매수를 했고 보유 비중은 10%. 줄기세포주라 저에게도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다비드님 한번 봐주실까요? 강스템 바이오텍. 네, 저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앵커님, 제가 어제 뭐라고 했다고 지금 분명히 카톡에, 노란톡에 네네. 항상 예쁜 유진 앵커님이라고 써있는데 혼날까 봐요. 다비드님에게 혼날까 봐 제가 안 읽었어요. 제가 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좀 괜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시청자분께서 강스템 바이오텍을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모티콘으로 막 눈물을 엄청 보내셔가지고 맞아요. 많이 물려 있으신가 하고 제가 딱 살짝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충분히 다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줄기세포 쪽 혹은 이제 좀 제약주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 이제 한 달이 좀 같이 걸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그 분위기를 다른 종목처럼 세게 주지는 못했지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다시 다지고 이쪽으로 좀 뚫기 위해서 도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좀 가능성이 보이는 차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약주의 순환매가 충분히 또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한테도 좀 분위기를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뭐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을 때 보면은 뭐 대략 뭐 하루 만에 10% 아니면은 뭐 크게는 17%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도 좀 뽑아주는 흔히 말하는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가지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여기 보시면은 차트에 너무나 정직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더 정직하게 나와 있냐면은 과거에 이제 돌파가 나왔었을 때부터 이 종목이 빠지려고 했을 때 딱 이 구간만 하면 이쪽으로만 부딪히면은 방어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차트를 확대를 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같은 구간 안에서 일단은 방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흔히 말해서 이제 정확하게 기술적인 좀 지지가 잡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위쪽에서는 또 똑같은 구간에서 위쪽, 그러니까 올라오지 마 하면서 이제 좀 저항으로 눌러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 샌드위치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차트들은 여기는 이제 9,500원 정도로 잡히는데 여기가 이제 종가로 돌파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센 거 한 방으로 이어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요. 반면에 이 검은색 선을 아래쪽으로 이탈한다고 하면은 지지가 깨지기 때문에 아래 구간으로 아래로 열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손절가를 좀 확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쪽으로 툭툭 찌르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가져가보고 9,500원 돌파하는 것을 기다려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종목이 잘 힘을 못 써가지고 대략 지금 잡아드리는 뭐 8,600선, 8,600원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좀 주가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키고 그 위쪽에서 방어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00원 돌파가 나오면은 저는 1,500원 선까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한번 목표해 보시면서 너무 울지 마시고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좀 홀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다비드님이 차트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역시나 순환물 관점으로 줄기세포주의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제가 약속을 드렸었죠. 랩진님의 사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이렇게 불러주셨고요. 랩진오익스 한번 봐주세요. 52,700원에 물렸습니다. 비중은 20% 갖고 계신다고 하고요. 오늘 좀 진단키트 주들이 급락을 보여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단키트 이제 관련주들이 왜 떨어졌을까라고 그러게요. 이제 실적도 좋았는데. 네, 실적도 좋았는데 그 실적이 못 미쳤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젠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랩지노믹스, 시젠, 뭐 수젠텍 네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시젠 아직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 공개가 예정이고요. 네.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는 우리 예상치가 1,000억이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근데 20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미 전날부터 전주부터 막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미 기대감은 부풀었는데 네네. 수젠텍이 무너져다 보니 거의 20%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진단키트 실적도 그렇게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감에 또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또 이 수급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5G라든지 이런 업종이 이제 반대급부가 나오면서 그 수급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업종들이 특히 52,000원 뭐 고점 살짝 좀 고점이긴 한데
일단 키포인트는 랩지노믹스에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시가총액이 큰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시젠한테 달려 있어요. 네네. 이제 시젠이 아직 무너져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 네. 시젠이 일단은 이 종목이 11선 이탈, 그러니까 지금 5일선은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11선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선까지는 아직 재료가 남아 있는 거고 시젠이 한 번 더 실적 발표가 만약에 지금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1,500을 넘어서 뭐 1,700억, 1,800억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네네. 다른 진단키트 업종들도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시즌 같은 경우는 거의 끝까지 다 채워요. 거의 8월 15일까지가 거의 분기 실적인 건데 거의 네. 시즌은 역사적으로 일찍 냈던 적은 없거든요. 아. 뭐그 안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등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타이밍 안에서 반등 포인트 놓친다 그러면 네네. 아마 9월달, 10월달까지 조금 계속 지루한 박스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키트가. 그래서 지금 5만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본전권 이상에서 그냥 이건 더 길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무조건 빠져나오시길 바라고요. 네네. 이 종목을 그래도 3분기 정도 실적 기대감이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추매 구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진단키트가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지는 구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을 바로 손절치기가 좀 어렵다 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프겠지만 33,000원 정도까지 변동성을 견디시고요. 여기 안에서 추가 비중을 좀 더 베팅을 하셔가지고 11월까지 보셔가지고 본저가 이상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즌의 흐름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아프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님 조언을 따라서 손절가 잡아드린 만큼 그것에 맞게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비드님에게 온 상담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코렌 11,400원에 보유 비중은 35%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유상증자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코렌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렌이 참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른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은 뭐 막 갤럭시 언팩 행사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좀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아쉽게도 지금 유상증자까지 터지면서 네. 사실 지금은 뭐 이제 1,000원 아래대 흔히 말하는 이제 동전주가 좀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매수가가 이제 1,000원 위쪽에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은 좀 아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동전주로 한번 빠지고 여기서 이제 뭐 계속해서 좀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앞으로도 뭐 이제 권리락까지 뭐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증자받고 계속 뭐 동전주를 돌리고 추가 매수하고 뭐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마음은 좀 아쉽지만은 또 우리가 끊을 때는 또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빠른 반등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방을 압력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좀 치고 새로운 종목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코렌이라는 종목을 과거부터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들보다 좀 많이 좀 힘을 못 쓰고 있길래 좀 눈여겨보고 추가적으로 돌파에 뭐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었는데 사실 조금 좀 아쉬운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종목을 매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계좌를 좀 운영을 해 나갔을 때 안 되고 있는 물려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비중을 싣고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 보이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물려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아쉽지만은 뭐 제가 만약에 실제로 매매를 하고 이렇게 유중을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나중에 뭐 권리락 떨어지고 증자받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아쉽지만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잘라내고 하면서 좀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수익으로 좀 쌓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속하실진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과 의견을 그렇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의 상담도 몇 개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유난히 이렇게 손실 보고 있고 속상하신 분들의 사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방송 시간이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사이가량 남아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원하는 전문가 명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남겨주셔서 신청하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상담이
끝이 아니라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관심주도 공개되는 만큼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또한 저희가 노란톡에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재무도 이렇게 검색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범 선생님에게 들어온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앵커님, 여기요, 여기. 주식 범 선생님, SCM 생명과학, 4만 원이겠죠. 4만 원에 보유 비중 25%. 매도 시점을 모르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대응법도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필명이 유진과 결혼할 거야, 님. 네. 거기까지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매수가 이제 4만 원이네요. 4만 네, 4만 원이면 원이요. 일단 지금 본다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고점을 찍고 계속 빠졌다가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강한 애들은 있어요. 강한 애들은 있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흐름이 강했던 종목은 딱 두 종목밖에 최근에 들어서는 매드팩트와 그리고 지금 두산솔루스 이 종목들 정도만 좀 강했던 흐름이고 네네.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초반 강세가 나오고 나서 대부분 좀 빠졌던 흐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물론 바이오 종목이고 지금 시세가 엄청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봉도 좋고 월봉도 좋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만약에 50% 이상으로 마감이 되지 않고 약 30%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네, 조금 떨어져가지고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흐름을 어디서 보고 가셔야 되냐면 올라간 선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추세는 어딜 타고 있습니까? 5일선을 타고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가상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만약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5일선 위에서 끝났다 그러면 계속 홀딩하는 전략은 괜찮은데 만약에 좀 올라가다가 만약에 46,000원, 7,000원에서 갑자기 음봉이 떨어지면서 5일선을 맞닿는 구간이거나 좀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구간이 일단은 매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신규 상장주는 추세대로 보는 겁니다. 추세대로 보는 거고 이 기업의 평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일단은 종목이 분석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아닌 건데 만약에 그냥 차트적으로 관점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시면 저는 전략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확률상 신규 상장주가 급등이 랠리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세 줄 때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규 상장주는 조금 추세를 잘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대응법까지 이렇게 도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다비드쌤에게 온 다비드님 전문가님에게는 쌤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네요. 네. 다비드쌤께 여쭤봅니다. 소프트센 2,310원에 보유 비중 15%. 몇 달째 물려 있다고 하시고요. 띠용님이 남겨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셔서 들고 계신데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과거에는 분위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변동성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냐면은 우리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대감으로 바닥권에서 이렇게 차트를 좀 만들어 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오전장에는 상방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에 발표가 나오면서 재료 소진 이런 느낌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좀 밀려서 추세가 깨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했었던 이런 부분들은 맞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추세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한번 이탈이 되니까 쉽게 위쪽으로 붙여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런 좀 아쉬운 그림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예전만큼 잘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은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준선으로 이제 방어력을 좀 보여줬어야 됐었던 이런 위치들까지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은 만약에 이 종목이 단기간 안에 여기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조금 더 소외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연속적으로 제가 좀 아쉬운 답변들을
부분들을 그다음에 아쉬운 좀 그 솔루션을 드리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종목의 매도를 좀 잘 하셔야 그다음에 나의 계좌를 계속해서 좀 잘 불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이번 주 안에 혹은 뭐 단기간 안에 2,050원 선까지 다시 탈환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좀 과감하게 줄이셔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왜냐면은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혹은 뭐 2달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쪽 관련된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유행하고 판을 쳤던 것도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근데 이 제약 그 뭐 최근에 뭐 제약주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5G 어제 뭐 2차 전지 이런 것처럼 재료들은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에 좋은 이슈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아니면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용을 하셔서 소프트세는 약간은 좀 뒤로 지나가 버린 그런 이슈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더 좋은 이슈로 또 교체를 하셔서 좀 수익으로 좀 다시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순환부의 관점을 통해서 소외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아프겠지만 필요할 때는 매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교체 매매 조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산인프라코어님이 남겨주셨고요. 주식 범선생님 두산인프라코어 7,800원에 보유비중 90%입니다. 2달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보유비중이 커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7,800원. 7,800원이요. 네. 거의 100%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거의 매수 부근이네요. 네, 매수 부근이고 지금 흐름에서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속해 있는 섹터가 어디냐? 일단은 코스피네요. 코스피 지금 최근에 단기간 흐름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코스피 흐름이 계속된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한다 그러면 이런 거래량이 좀 실렸던 언제 실렸습니까? 6월 달이라든지 5월 달, 7월 달에 이런 종목이 흐름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월봉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닥을 좀 다져준 것 같고 주봉도 흐름이 지금 매우 좋아요. 지금 거의 이런 종목들은 좀 중기적 지금 2달 정도 들렸는데 오히려 2달 정도 더 기다리셔도 될 만한 한 종목이라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래도 지금 중공업 관련주들이 강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재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들이 펀드에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기대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목표 구간은 조금 짧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800원이니까 약 10% 이상 구간인 9,000원 정도로 목표만 잡으시고요. 지금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은 역시 대장 테마,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업종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안에서 좀 더 핫한 테마를 잡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한 종목은 짧게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처음에 이경로님이 다비드님 61,000원 이렇게만 남겨주셨었는데요. 삼성전자였습니다. 61,000원에 보유비중 25% 가지고 계시는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다비드님 좀 짧게 봐주실까요? 저는 뭐 세 글자로 말씀드리면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약간 적금 형식으로 좀 멀리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저의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에 굉장히 좀 광팬이고 삼성전자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분석과 앞으로의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의 전망과 가능성, 그다음에 해외 경쟁사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뭐 제약바이오처럼 단기간 안에 쭉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그 1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62,800원의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홀딩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뭐 53,000원 아래까지 뭐 다시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때 정도는 뭐 재차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세 글자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 전문가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손에 들어주시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미드님, 그러면 안내를 네. 좀 해주실까요? 손을 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민망하고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오늘 방송은 어설프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네네. 우리 지난주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혹은 지난주에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을 들으신 분들 혹은 그 지난주에 저의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 제가 한 2주 동안 내 종목 드렸던 것들만 이제 잘 체크하신다 하더라도 그 종목들 간의 누적 수익률이 거의 뭐 100% 가까이 혹은 100% 이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제약주들을 잘 공략을 해드렸고 네.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한 번 매수 이후에 또 바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놨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제가 그동안 뽑아왔었던 종목들과 맞는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준비를 했었고 오늘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네. 개인 투자자들만 모르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인은 매집을 진행 중인 종목이다라고 오늘 제가 무료 방송에서 드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 뭐 5G라던가 아니면 뭐 지난주에 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다 그쪽으로만 꽂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에 주식에 실패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남들이 다 아는 종목들, 남들이 다 지금 좋다고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항상 그 이후에는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만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8월에 히트를 칠 수 있는 새로운 재료와 그다음에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섹터를 보시고 근데 그쪽에서 대장주들이 이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주포들이 매집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차트에서 그런 단서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미리 남들은 모를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좀 덜할 때 미리 매수해서 나중에 이제 잘 올라가고 급등을 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거기엔 우리는 물량을 던지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고 그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무료 방송 오셔서 하루 만에 JW 중해제약으로 20% 수익 내신 분들은 이번에는 더 좋은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좋은 종목들 브리핑 받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차트의 강의까지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섹터도 공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 포인트 개인만 모르는 기관, 외국인, 대규모 매집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용쟁호투 이쪽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친구 1부 용쟁호투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